저는 잇몸과 치주 문제만 25년 동안 연구해 온 구강건강 박사 김세진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양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데 잇몸은 계속 붓고 피가 멈추질 않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양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이 한 가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빠짐없이 양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잇몸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문제는 양치 횟수가 아니었어요. 바로 양치를 시작하는 그 순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셨던 겁니다. 같은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조차 칫솔질만 강조하고 더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초기에는 그랬으니까요. 칫솔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잇몸 건강의 진짜 열쇠는 칫솔이 아니라 칫솔을 쓰기 전에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제가 25년 연구 끝에 깨달은 잇몸 관리의 핵심을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단 하나만 바꿔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족 중에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지인인 68세 윤아름님이 잇몸이 계속 붓고 양치만 하면 피가 난다며 조용히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하루 3번 양치는 빠짐없이 했고 치약도 좋은 걸로 골라 쓰셨다고 했습니다. 치과에서 권하는 대로 칫솔도 부드러운 걸로 바꿨고 양치 시간도 3분 이상 지키셨대요. 그런데도 잇몸은 점점 더 내려가고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해서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딱딱한 음식은 아예 씹지 못할 정도로 시림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양치의 순서와 시작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치아부터 닿기 시작하니까 정작 염증이 모여있는 잇몸 경계선은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분에게 양치 전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잇몸 사이를 먼저 부드럽게 비워내는 동작이었죠. 일주일 뒤 연락이 왔어요. 붓기와 피가 거의 사라지고 아침 입냄새까지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본인은 25년 넘게 양치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모르고 살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아니라 양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잇몸병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잇몸보다 치아부터 닦는 습관이에요. 칫솔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표면부터 문지르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아가 아니라 잇몸 경계부터 청소해야 염증이 가라앉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곳은 치아 표면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경계선 부분입니다.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부터 닦으면 그 경계선은 칫솔모가 제대로 닿지도 않은 채 넘어가 버립니다. 국내 구강건강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잇몸 사이 음식물 제거 여부가 잇몸 염증 감소율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만났던 72세 박은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치아부터 닦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잇몸부터 비워내기 시작하자 일주일 만에 피가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게 순서 하나 바꾼 것만으로 해결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치 전에 칫솔모를 이와 잇몸 사이 경계에 가볍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작은 진동을 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선에 끼어 있던 찌꺼기들이 먼저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치아를 닦으면 훨씬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힘을 세게 주면 안 됩니다. 잇몸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잇몸이 더 얇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잇몸을 먼저 닦아본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습관은 치실과 치간 칫솔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칫솔만 열심히 쓰면 되는 줄 아시는데 사실 양치만으로는 이 사이 음식물의 60% 이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칫솔모가 아무리 가늘어도 이 사이 공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한국구강건강재단 보고를 보면 치실 사용자는 잇몸 출혈 감소율이 3배나 높았어요. 3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치실은 번거롭다, 귀찮다 하시면서 안 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잇몸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거죠. 69세 강수영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처음엔 치실 쓰는 게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한 번만이라도 써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셨대요. 아침 입냄새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났는데 치실만 쓰기 시작했더니 깔끔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줄형 치실이나 손잡이형 치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넣고 부드럽게 왕복하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난다고 멈추지 마세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며칠 꾸준히 하면 염증이 빠지면서 자연히 출혈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치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세 번째는 거품 많이 나는 치약을 선호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많이 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TV 광고에서도 치약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거품이 많다고 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치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위생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품이 많은 치약을 쓰는 분들은 평균 양치 시간이 40초도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거품이 입안에 가득 차면 빨리 뱉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닦지 못하고 서둘러 끝내버리는 겁니다. 65세 문지연님은 거품이 적은 치약으로 바꾼 후 양치 시간이 자연스럽게 3분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셨어요. 거품이 적으니까 입안이 답답하지 않아서 천천히 구석구석 닦을 수 있었대요. 그 결과 잇몸 상태도 한결 나아졌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세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품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입자가 거친 치약은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거품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거품이 많아야 깨끗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칫솔모를 제때 바꾸지 않는 습관이에요. 칫솔을 몇 달씩 쓰시는 분들 계세요. 칫솔모가 다 휘어져도 그냥 쓰시는 거죠.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휘어진 칫솔모는 잇몸 경계로 침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청소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치주안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칫솔모가 벌어진 경우 시태 제거율이 30%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30%요? 거의 효과가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아까워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칫솔 하나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74세 김하정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칫솔을 석 달씩 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2달마다 교체하시라고 권했더니 잇몸 시림이 크게 개선됐대요. 새 칫솔을 쓰니까 잇몸 경계선까지 깨끗하게 닦이면서 염증이 줄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2달에 한 번은 꼭 바꾸세요. 칫솔모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칫솔모는 피하세요.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교체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칫솔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혀와 편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양치만 하고 혀는 신경 안 쓰세요. 그런데 입냄새의 절반 이상이 혀 표면과 편도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혀 표면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하얗게 쌓여요. 이게 냄새의 주범이거든요. 국내 구취 분석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혀 표면의 황화합물 농도가 입안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나타났어요. 황화합물이 바로 그 역한 냄새를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혀 청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70세 최동성님은 혀 클리너를 쓰기 시작한 후 아침 텁텁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입에서 뭔가 끈적하고 냄새가 났는데 혀만 깨끗이 닦았더니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안 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치 후에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혀를 뒤쪽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청소하는 겁니다. 이때 너무 깊게 넣으면 구역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적응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혀 청소는 하루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혀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입안 건조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침이 잘 나와서 입안이 촉촉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마르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잇몸 염증과 입냄새가 악화됩니다. 고령층 타액 연구를 보면 침 분비량이 낮을수록 치주 지수 악화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침이 적으면 그만큼 입안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른다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77세 신미라님은 입이 자주 말랐는데 그냥 참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제가 물 섭취를 늘리고 무설탕 껌을 씹어보라고 권했더니 입냄새 고민이 거의 사라졌어요. 껌을 씹으니까 침이 나오면서 입안이 촉촉해진 거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냄새도 줄어들고 잇몸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설탕 껌으로 침 분비를 유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무설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맛이 있는 껌은 오히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입안이 자주 마른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6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습관들을 이해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잇몸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하나씩 익혀가야겠죠. 먼저 양치 전에 이 사이 공간을 먼저 비우는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이를 먼저 청소하면 잇몸의 염증 반응이 빠르게 줄어들어. 처음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쌓여있던 염증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시간 칫솔을 잇몸 경계에 살짝 넣고 부드럽게 왕복해 보세요.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 들어가는 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처음 시도할 때 아프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통증이 심하면 너무 세게 하고 계신 거니까 힘을 빼고 천천히 하세요. 두 번째로 수압세정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압세정기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의 잔여 찌꺼기까지 제거해줘요. 물줄기가 이 사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씻어내거든요. 요즘은 가격도 저렴해져서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강한 수압을 쓰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수압을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잇몸선을 따라 천천히 쏘아주세요. 구석구석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압세정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시원하고 개운해요. 세 번째는 혀 관리를 습관화하는 겁니다. 혀 표면만 깨끗해도 입냄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요. 혀에 쌓인 백태가 냄새의 주범이거든요. 칫솔로 혀를 닦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칫솔은 자극이 너무 강해서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세요. 가볍게 긁어내리면 됩니다.
너무 힘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세요. 하루 한 번 아침 양치 후에 하시면 충분합니다. 혀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특히 아침에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신다면 혀 청소를 꼭 해보세요. 네 번째는 칫솔을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잇몸이 약한 분은 부드러운 칫솔모가 맞아요. 딱딱한 칫솔모를 쓰면 잇몸이 더 내려가거나 시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칫솔 고를 때 꼭 부드러운지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살짝 굽은 제품은 안쪽 잇몸 청소가 쉬워요. 일자 칫솔은 뒤쪽까지 닿기 어려운데 굽은 칫솔은 구석구석 닿기 편하거든요. 본인 칫솔의 강도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다음에 칫솔 살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 가글을 활용하는 겁니다. 클로로헥시딘 계열 가글은 잇몸균 억제 효과가 높아요. 염증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하면 빠르게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기간 매일 사용하면 착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세요. 밤에 자기 전에 한번 30초 정도 머금고 가글하세요.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초면 충분해요. 가글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신가요? 약국에서 약사님께 잇몸용 가글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입안이 촉촉해야 음식물 찌꺼기가 덜 붙어요. 마른 입에는 세균이 쉽게 증식하거든요. 그래서 침 분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그리고 무설탕 껌으로 타액 분비를 유도하세요. 껌을 씹으면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면서 입안이 깨끗해져요.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오래된 보철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보철물 아래에는 찌꺼기가 숨어서 염증을 만들기 쉬워요.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헐거워져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 점검을 통해 헐거워진 부분을 교체하세요. 보철물을 언제 마지막으로 점검하셨나요? 1년에 한 번은 꼭 점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크게 망가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하시거든요. 여덟 번째는 잇몸 마사지를 습관화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잇몸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하루 한 번 양치 후에 잇몸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검지로 잇몸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도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가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잇몸도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잇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나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잇몸도 건강합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입안 상태와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만 잘하면 잇몸도 따라온다고 믿으시는데 실제로는 치아보다 잇몸이 먼저 무너져요. 잇몸은 치아를 지탱하는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리 치아가 튼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양치만 반복한 결과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입냄새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바꾸고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달라집니다. 잇몸 중심으로 관리 순서를 바꾸고 치실과 치간 칫솔, 수압 세정기, 혀 클리너를 함께 쓰기 시작하면 불편했던 증상들이 빠르게 좋아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금니가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살짝 흔들리다가 나중엔 아예 빠져버려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한 개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죠. 여러 개 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돈도 문제지만 고통도 만만치 않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0대 이후까지도 본인 치아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대화할 때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어요. 건강한 잇몸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본인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젊을 때부터 잇몸 관리를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방법을 알고 매일 실천하신 거죠. 오늘 당장 시작할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겁니다. 양치 전에 이와 잇몸 사이부터 먼저 비워내는 거예요. 시간 칫솔이나 치실로 이 사이를 먼저 청소하고 나서 칫솔질을 시작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피가 줄고 입냄새가 개선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어떤 순서로 회복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가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염증이 심한 분들을 위한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새롭게 느껴진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잇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